결국은 이제 여소야대라는 어려움을 실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결국 필요한 거는 국민의당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좀 끌어들여서 하는 거였는데 그거 딱 깨놓고 얘기하면 그거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호남 KTX 이런 것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긋난 걸까요? 어긋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 시간은 정부 여당의 편인 것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거의 4, 50%가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법정 시한 내에 철회하지 못한 것들은 정부 여당이 소위 말해서 국회 전략들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예산이 주로 일자리 관련 예산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에 대한 증원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의 문제도 결국은 일자리의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합의는 했지만 시행 시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기초연금 문제하고 아동수당 문제입니다. 이 복지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야당이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 복지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과연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먼저 정부 여당에서 호남 2단계 사업 중에서 광주 송정부터 무안공항까지 연장 예산을 합의해줬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에서 이미 포석을 던져놓고 있고 또 야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일자리와 복지 예산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야당이 합의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하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국민의당도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조차도 대선 때 공약으로 했던 게 대부분 많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도 민주당 안에 대해서 수준과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보더라도 이미 150석 이상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동안 야당의 명분을 세워주고 그리고 여당의 실리를 어떻게 서로 원내 지도부가 가를 것인가 그 차이만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긴장관계 미뤄진다는 거 달리 실제 국회 분위기는 너무나 좀 평온해서 약간 그렇습니까? 대조적이기도 합니다. 약간 첨언하자면 정부 여당은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 즉 국민의당을 우군으로 KTX 예산을 추가 예산 배치하면서 합의하면서 우군을 얻었고 또 한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복지 예산을 야당이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다. 역풍이 네. 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든든한 응원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대목은 네. 지난번 대선에서도 일자리 문제하고 복지 문제는 여야 대선 후보 간의 가장 큰 쟁점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이번 법안과 예산 처리하는 정기국회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이 명확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말이죠. 민주당에서 일제히 길거리 현수막을 내걸자 야당도 따라 내걸었는데 2018년 기초연금 예산 통과 시 어르신들 월 25만 원 받습니다. 네. 2018년 최저임금 지원 예산 3조 원 통과 시 사장님과 종업원 모두 행복해집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었는데 평소에 올 하반기 집권 이후에 적폐청산만큼 가장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쟁점, 핵심적인 과제가 이런 복지와 일자리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 좀 보다 더 일찍 국민들을 설득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주도권을 가져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좀 뒤늦게 야당을 압박할 목적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들은 좀 정부 여당으로서 제가 볼 때는 좀 국민 여론을 좀 주도해 나가는 측면에서 다소 좀 적폐청산만큼 준비가 좀 더뎠던 건 아니었나. 네. 그런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대선 기간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찰이나 소방관 이분들 부족하다, 일손 부족하다는 얘기 많았었고 실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들 늘린다라는 게 공통 고향 아니었습니까? 근데 반대하는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반대한 명분은 이제 일자리를 민간 주도로 해서 소위 말해서 순성장을 통한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공공부문이라던가 공무원 일자리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야당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비판적인 시각인데 이거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과 그리고 민간 주도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공약들이 비교가 되었었고 일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다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경제 부분도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일자리 부분도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중물을 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에 있어서 정부 산하 단체라든가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그 일자리 늘리는데 기초로 삼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이렇게 일정하게 대선 개헌을 통해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이 본인들의 당론과 관련된 잃어버릴 수 없는 보수의 가치라고 한다면 네. 흥정하듯이 7,000명, 9,000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전원 삭감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순성장을 위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반 조치, 과감한 규제 혁파라든가 대기업을 더 지원하자든가 뭐 이런 논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간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기업에 대한 그 규제를 해제하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성장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당의 주장들은 국민들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잃어버릴 수 없는 가치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들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본인들도 일정하게 여당 정부안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대선 공약과 당론과 관련된 명분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렇다면 그 명분을 일정하게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타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본적인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는 대단히 좀 취약한 점이 야당의 주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6,000원인 최저임금이 10,000원 수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못 올리는 기업은 이미 한계 기업으로 퇴출돼야 한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지난 3월에 대통령 후보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 홍준표 대표가 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전체 대선 후보들 중에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2020년까지 10,000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자고 했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만 2022년 임기 내에 하겠다. 네, 네, 즉 네. 2년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15%씩 인상하느냐, 한쪽은 10%씩 인상하느냐, 즉 두 자릿수 인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필요하냐 아니냐 논란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이제는 그렇다면 정부의 재원으로 30인 미만의 그 중소 사업장에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1차적으로 이미 북유럽에서는 기본소득이라 그래서 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 100만 원씩을 그 나눠주자는 걸 국민투표에 붙일 정도로 그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1년 시행해 본 다음에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기업들은 뭐 사내 유보금이라던가 현금들 호황이기 때문에 능히 뭐 가능할 것이라 보고 문제는 이제 30인 이하의 그 소기업 그리고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금을 만들어서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지금 그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대선 때 했던 공약들을 서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기본소득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여야가 할 것 없이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들을 이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는 여당의 정부안을 수용해주고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서 보완 점들을 마련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종훈 실장의 말씀은 3조 원을 그 30명 이하의 영세한 그 중소사업장에 지원하면 마치 이게 다 소비되는 것처럼 그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내년에 또 3조를 또 편성해야 되고 더 편성해야 된다는데 뭐 초반에는 그렇겠지 몰라도 한국은행 산업연감의 분석에 따르면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5년간 약 103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소득 창출 효과도 39조가 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3조란 돈이 바로 기업의 영세한 기업들의 생산 유발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1년, 2년, 3년 되다 보면 일정하게 효과가 있다. 유발 효과 분명히 네.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기여할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조가 든다라는 것 추로는 그야말로 소비로 한강에다가 그 따뜻한 온수한 한 컵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시행해보고 2년 시행해보면서 최소한 집권 기간 동안은 문재인 정부에게 이런 시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야당이 주는 것.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잘 견제 감시하고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200억 미만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는 한 1% 깎아주자.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뭐 나름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습니까? 합리적인데 지금 OECD 얘기를 하셨는데 네. OECD가 법인세를 낮추는 건 그 얘기는 뭐냐면 법인세를 충분히 올렸다는 역설적인 반증이거든요. 과거 이미 높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한국에서 낙수 효과, 즉 대기업들이 경제가 그 활성화돼서 그 아랫목까지 따뜻하게 해야 한다라고 낙수 효과 때문에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가 지나치게 그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낙수 효과가 유발되었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소득 비중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가계 소득의 비중은 상당히 그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OECD 나라와 그대로 등치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법인세 문제와 소득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그 일정하게 소득 격차가 해소되는 정도까지는 규제를 하는 것이 현재 한국 상황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다시 한번 예산안 시도를 한다고 하죠. 여야간에 좀 전망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했다가는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을 볼모로 삼을 때는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복지 일자리 문제로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끌 경우에는 네. 무능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에 대한 심판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 자유한국당도 유념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일자리 복지 예산만큼은 대통령 선거에서 합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